네, 6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직렬 모니터로 누른 버튼을 누른 횟수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렬 모니터라는 게 뭐냐면요,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직렬 모니터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코드를 코딩해서 이거를 아두이노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업로드를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하겠죠?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겠죠? 실행을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코드에다가 어떤 변수의 값을 출력을 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직렬 모니터로 출력해라 라고 코드를 짰다는 거죠. 이 안에 이미 짜진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직렬 모니터로 그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직렬 모니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직렬 모니터는 주로 디버깅을 할 때, 디버깅,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 짠 게 있지 않나 라는 거를 검사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이는 거죠. 자, 누른 버튼을 아두이노에 연결한 회로를 구성하고, 누른 버튼을 누를 때, 그러니까 상승 엣지죠, 그리고 뗄 때를 검출해서 누른 버튼이 눌러진 횟수를 직렬 모니터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램은 앞서와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직렬 모니터로 무언가를 출력한다는 것만 달라지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앞에 거와 5장의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 직렬 모니터로 출력을 할 겁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아두이노 보드와 누른 버튼 그리고 CK 옴 레지스터가 필요한데, 이 회로도 5장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고요. 프로그램도 거의 똑같아요. 다만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중간 과정에서 어떤 값들을 직렬 모니터로 출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것만 다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을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신을 하는 거니까요. 통신 수단, 그러니까 통신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통신 수단이 바로 ASCII 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아두이노하고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죠? 실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아두이노 보드를 USB를 통해서 컴퓨터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뭔가 프로그램 돌아간 게 업로드 될 거고, 아두이노에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거고, 그 돌아가는 과정 중간중간의 결과를 직렬 모니터를 통해서 컴퓨터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컴퓨터가 그거를 값을 받아갖고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 통신 과정에서 쓰이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 통신 수단. 그게 바로 ASCII 코드라는 겁니다. ASCII. 이건 American Standard for Information Interchange. 그래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미국의 표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 교환을 위한 미국의 표준. 이 코드를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알파벳은 총 뭐 20몇 자잖아요. 알파벳. 그리고 특수 문자라는 게 있고요. 또 숫자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스키 코드에서 총 몇 개냐면 한 100개가 좀 넘어요. 예. 120개 뭐 이하 정도 돼요. 120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8비트의 이진수로 표시를 합니다. 8비트의 이진수면요, 총 2의 8승계니까요. 총 2의 8승계면 256입니다. 그러니까 256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들을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숫자 10진수 0은 0, 올 제로, 1은 올 1, 2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매핑을 하면 총 한 256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널이라는 문자, 그 다음에 SOH라는 문자, STH라는 문자, 이런 것들은 다 특별히 뜻이 있는 그런 특수 문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1, 2, 3, 그 다음에 문자, 대문자죠. 그 다음 소문자. 예를 들어 대문자 A는 65에 매핑이 됩니다. 10진수. 그 다음에 소문자 A는 97에 매핑이 됩니다. 그 다음 숫자 1은 48에 매핑이 되는 거죠. 그죠? 10진수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1대1 매핑을 다 이렇게 시키는 거죠. 문자, 숫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가 컴퓨터한테 요 놈을 보냈다. 요 0110, 0012를 보냈다 그러면 문자 C를 보낸 거예요. 문자 C를. 또
0011 0010을 보냈다. 그럼 문자 숫자 3을 보낸 거예요. 또 요걸 보냈다. 0100 0011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저 아두이노가 컴퓨터한테 보냈다. 그러면은 문자 C, 대문자 C를 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진수를 전송, 실제로는 이진수가 전송되지만 실질적으로 전송된 거는 문자나 숫자 이런 것들을 전송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이를 전송하려고 그래. 하이라는 문자예요. 그럼 H, I하고 느낌표를 보내야 되거든요. 요 소문자 H, 소문자 A는 104예요. 104. 왜냐면 여기 99, 그 다음에 100, 101, 102, 103, 104, A, B, C, D, E, F, G, H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H는 104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I는 105에 해당합니다. 느낌표는 몇 번이요? 33번이에요. 그러면 104, 105, 33을 순서대로 보내야 됩니다. 104, 105, 33. 이걸 이진수로 변환해서 그 이진수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 하이를 보낸 게 된 거죠. 하이하고 느낌표까지 보낸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하고 아두이노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방법은 그런데 통신 경로가 필요하겠죠. 통신 경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요. 이게 US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PC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PC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PC가 여기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USB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럼 나는 PC에서 프로그램을 짜겠죠. 짜서 이걸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시키겠죠. 업로드를 시키면 여기 있는 요 프로세서에서 이 업로드된 프로그램을 한 줄씩 실행을 시키게 돼요. 실행시키다가 뭔가 PC로 데이터를 보내라 라는 명령어를 얘가 만나게 되면 얘가 다시 일로 이렇게 보냅니다. USB 쪽으로. 보내서 PC가 그거를 읽어갖고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거를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로, 이렇게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ASCII 코드가 전달되는 경로가 뭐냐? 그걸 우리가 UART 전송이라고 부릅니다. UART 전송. 이거를 직렬 전송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시리얼 전송이라 부르기도 해요. 시리얼이라는 게 직렬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리얼이잖아. 시리얼. 그죠? 패러럴이라는 것도 있죠. 패러럴은 병렬 전송이에요. 어쨌든 시리얼로 전송을 한다. 직렬로 전송을 한다는 거죠. 얘가 일로. 직렬 전송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고 여기 아두이노가 있으면 한 비트씩 이렇게 전송하는 겁니다. 01, 00, 00, 01 이런 식으로. 한 비트씩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병렬 전송은 선이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비트를 전송하지만 직렬 전송에서는 이렇게 한 비트씩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UART 전송을 위해서 실제로 여기 TX0와 CX1이 있죠. TX01 이게 이제 직렬 전송 핀인데 요 놈을 이용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저걸 이용하는데 거기까지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알려면 골치 아파지니까 어쨌든 일로 실제로 전송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전송 경로를 우리가 UART라고 부르게 됩니다. UART. 실제로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UART 전송을 많이 활용을 해서 디버깅을 수행을 실제로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통신 창구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직렬 모니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을 짜갖고 그거를 업로드해서 실행돼갖고 직렬 모니터로 뭔가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짰죠. 이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합니다. 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로 업로드하는 겁니다. 이 프로세서로 업로드를 하고 이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 프로세서에서 짠 프로그램을 한 라인씩 쭉 수행을 하죠. 수행을 하다가 뭔가 이제 내가 디버깅을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디버깅을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 중간에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라 라는 명령어를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쓰게 되면 이 프로세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직렬 모니터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랑 통신하는 거죠. 실제 저기 뭡니까?
PC는 이쪽에 있죠. PC가 이쪽에 있어서 USB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실제로 이제 이 직렬 모니터는 여기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우린 시뮬레이션을 한 거니까 이 밑에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이 직렬 모니터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와중에 변하는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PC랑 그 다음에 얘랑 통신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 통신할 때 속도를 규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통신 속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4800, 9600, 38400, 115,200 이거를 보율이라고 불러요. 보율. 혹은 뭐 BP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트 퍼 세컨드. 이거 뭐냐면 1초에 보내지는 비트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4800개가 보내진다는 거예요. 4800개의 비트가 직렬 전송을 통해서 UART 경로로 실제 보내지는 데이터는 ASCII 코드가 보내진다는 거죠. 초당 4800개가. 그죠? 이거를 보율 혹은 보레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레이트 이렇게 이게 BAUD인데요. 보라고 있습니다. 보레이트. 그럼 이거는 9600개를 보낸다니. 그러니까 이 속도를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설정은 보통 9600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문자를 전송할 때는 9600 보율이면 충분하다. 그 셋업 함수에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속도는 9600으로 하겠습니다. 96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이 코드를 삽입하게 되면 그러면은 통신 속도가 9600 bps로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루프 함수에다가 serial print ln 한 다음에 emergency라고 코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emergency라는 단어가 여기 직렬 모니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직렬 모니터에 뜨게 되죠. 이거는 좀 지워서 얘기할까요? 너무 복잡해졌으니까. 저 emergency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네. 아두이노가 PC한테 보내는 거죠. 그죠? 아두이노가 프로그램, 컴퓨터한테 보내는 거죠. PC한테. 그죠? 이렇게. 그래서 emergency라는 단어가 여기 뜨게 되죠. 직렬 모니터에. 그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상태의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함수는 serial begin, 그 다음에 serial print ln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공부 다 할 거예요. 자, 바로 나오네요. C 프로그래밍 문법을 좀 공부를 해봅시다. 보통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한다. 이거 알고 있고요.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데이터로 전송될 때는 ASCII 코드로 전송이 되는 거죠. ASCII 코드. 저장도 ASCII 코드로 되고 전송도 ASCII 코드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serial beg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전부 다 직렬 전송과 관련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렬 모니터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갖다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함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serial begin하고 serial print하고 serial println. 요 두 개는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차이가 있냐면 print는 뭐냐면 직렬 모니터로 내가 원하는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println은 출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 줄바꿈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차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인수의 형태도 똑같고 리턴 값도 똑같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시리얼 비기는 여기다가 이제 보레이트를 적게 돼 있죠. 보율을 적게 되는데 9600 뭐 큰 값 써놓도 되고요. 보통 그냥 9600 다 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이런 함수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하드웨어 시리얼 헤더라는 요 헤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헤더에 대한 얘기는 차차 이제 챕터가 진행되면서 자연히 알아가게 될 거니까요. 지금은 그 정도 이 안에 있대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여기 보면 이제 그 value라는 게 나와 있는데 value는 출력할 문자열을 여기다 이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맷은 이거를 출력할 때 어떠한 포맷으로 출력을 할 거냐를 이 뒤에다 쓰면 됩니다. 이거는요 실제 연습 프로그램을 보고 이해하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리턴 값, 반환 값은 출력한 문자열의 개수인데요. 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거의 쓸 일 없습니다. 네. 자, 실습 C 코드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푸시 버튼이 눌려진 횟수를 갖다가 카운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그 카운트한 값을 갖다가 직렬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예요. 이 그림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다만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요거만 들어간 겁니다. 요거만. 푸시 버튼이 눌린 횟수를 카운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 그림에서는 상승 엣지일 때, 하강 엣지일 때는 아니고 상승 엣지일 때만 카운터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게끔 그렇게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자, 이 스위치 스테이트, 이건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의 현재 상태고, 요거는 이전 상태죠. 이전 상태. 다 처음에는 로우에 카운터에 들어간 값도 0이었는데, 이 스위치 스테이트가 이제 하이로 바뀌죠. 그 바뀐 이유는 실제 여기서 푸시 버튼이 눌린 거죠. 그렇지만 진정한 상승 엣지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0.05초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다린 후에도 계속 하이 상태에 있게 되니까 이거는 상승 엣지구나 라고 판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로우를 갖다가 하이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도 하이로 바꾸고 현재 상태도 하이로 바꾸는 거죠. 하이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이징 엣지, 상승 엣지가 검출된 거니까, 푸시 버튼이 한번 눌렸구나. 그래서 0을 1로 바꿔주게 돼요. 그 다음에 하이로 계속 있었는데, 푸시 버튼에 손을 뗐어요. 스위치에 손을 뗐어요. 떼면, 현재 스테이트는 이렇게 로우로 내려오죠. 뗐으니까. 근데 이런 바운스가 발생하니까 0.5초 이상 기다렸다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역시 로우로 내려왔네요. 그럼 확실히 하강 엣지가 검출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로우를 그대로 이전 스테이트에도 로우로 반영을 하고 얘는 그냥 로우가 유지가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증가 안 시키죠. 왜냐하면 눌려진 횟수를 세는 거니까 이렇게 뗄 때는 우리가 카운트를 하면 안 되죠. 세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코딩했던 프로그램에 요 카운팅하는 요 부분만 추가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 확실히 이해했으면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실습 C 코드를 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다를 게 없어요. 앞에랑 똑같습니다. 5장에서 한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카운터 그걸 0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건 누른 버튼이 눌린 횟수를 저장하는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확인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셋업 함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요것만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 중간에 이제 아웃풋으로 두는 그런 루틴이 앞에는 있었는데, 뭐 솔직히 아웃풋으로 만드는 거는 안 써줘도 그만이잖아요. 원래 모든 핀들이 기본은 아웃풋이기 때문에. 자, 시리얼 비긴 9600 그랬으니까 9600 bps의 속도로 이제 하드웨어 직렬 전송의 보레이트를 맞춘 거죠. 시리얼 점 비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코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만 뭐 약간 다른 데가 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이게 되죠. 처음에 스위치에서 값을 읽어서 그걸 스테이트로 넣고, 그리고 프리비어스 스테이트와 현재 스테이트가 다르면, 그러니까 이전 스테이트와 현재 스테이트가 같지 않으면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스위치가 눌리거나 뭐 이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디바운스 딜레이를 시키고 디바운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후에도 현재 상태가 하이로 유지가 되면 이건 확실한 상승 엣지구나. 이걸 만약에 로우로 바꾸면 그건 이제 하강 엣지가 되는 거죠. 확실한 상승 엣지니까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누른 버튼이 눌린 횟수를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기를 라이징 엣지를 온 시킨다. 이게 이제 그대로 그냥 이거 출력하는 거죠. 이 문자열을 어디로? 직렬 모니터로. 그죠? 직렬 모니터로 그대로 출력을 하고 ln이 들어갔으니까 줄바꿈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라이징 뭐 엣지 온 이렇게 출력이 되고 줄바꿈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number of switch pushes. 그러니까 또 오겠죠. number 뭐 하고 또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런 다음에 콜론이 뒤에 찍힙니다. 콜론 찍히고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출력하는데 여기는 ln이 없어요. ln이 없으니까 뉴라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줄바꿈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 ln 하기를 스위치 카운터를 여기다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처음에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폴링 엣지다. 뭐 하이가 아니라 로우일 때는 폴링 엣지. 이건 뭐 사실 뭐 됐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돌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스위치 카운터, SW 카운터로 스위치가 눌린 횟수가 거기로 카운트가 되고요. 동시에 직렬 모니터로 그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앞에서 설명한 거를 올려서 업로드를 해갖고 시뮬레이션을 시키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눌렀습니다. 눌러면 처음에 라이징 엣지가 온 됐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스위치 푸시스 1, 그 다음에 뗐죠. 떼니까 당연히 폴링 엣지 오프가 되고 또 다시 한 번 더 눌렀어요. 눌렀더니 라이징 엣지 온이 되면서 이 횟수가 하나 1에서 2로 증가를 하게 되죠. 계속 누르면 1, 2, 3, 4, 5, 6, 7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디버깅 연습하기입니다. 디버깅 연습하기. 보통 우리가 이제 뭡니까, 직렬 모니터로는 디버깅을 할 때 활용을 한다. 직렬 모니터는.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앞서 디버깅을 수행할 때는 싱커캐드에 내장된 디버거를 이용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렬 모니터를 이용해 디버깅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볼 겁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디버깅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이런 디버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처럼 이렇게 잘 완비된 디버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 모니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버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뭘 볼 거냐면 이걸 볼 거예요. 스위치 스테이트. 이거 이제 현재 이제 스위치의 상태죠. 이건 이전 스위치의 상태죠. 이거는 스위치가 눌려진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엔 다 0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000라는 거죠. 로우가 0죠. 000죠. 그러다가 누르는 순간에는 현재 스위치의 상태만 1이 되죠. 나머지는 0죠. 여기 있는 게 1, 0, 0잖아요. 하이가 1이죠. 로우가 0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승 엣지가 이제 진정한 상승 엣지가 이렇게 지나면 그때 가서 뭐로 바뀌나요? 111로 바뀌죠. 하이 1로. 111이죠. 그리고 뗐습니다. 떼는 요 순간에는 011이죠. 011. 그죠? 그리고 하강 엣지가 완벽히 지나간 이후에는 001이죠. 그래서 001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요거 이제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변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직렬 모니터로 정말 이렇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디버깅 하는 거니까. 자, 이걸 디버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코드를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출력 값을 내고 있죠. 세 개를 그대로 다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스위치 스테이트랑 previous 스위치 스테이트, 그 다음에 스위치 카운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ln이 없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세 개의 숫자가 뭐 000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를 바가 없어요. 앞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다 끝나면 이 부분이 이제 뭐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또 스위치를 현재 스위치 상태를 요 이전 스위치 상태로 이렇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요때 또 한번 프린트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저렇게 이제 프린트는 언제 하는 거냐면 뭔가 이 세 가지의 값, 요놈의 값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는 무조건 다 저걸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요놈에 의해서 요 스위치 핀에 입력 들어오는 요 값에 의해서 요게 스위치 스테이트가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프린트하고 이 다음엔 바뀌는 게 없습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번 바뀌죠.
왜냐면 스위치 카운터가 하나 증가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도 바뀌죠. 그러니까 요 놈하고 바뀌는 걸 확인해서 여기서 또 한번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 000, 뭐 100, 그다음에 111,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 확인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돌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쭉 000 나오다가 여기서 100,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요거죠. 스위치 스테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previous 스위치 스테이트고요. 세 번째 있는 값이 이제 스위치 카운터죠. 그래서 000이었다가 100으로 바뀌고 이게 111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011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001로 바뀌게 되죠. 이거 앞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봤던 결과랑 동일한 그런 결과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됨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